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요양원 파업으로 다른 병원에 보내진 노인이 구급차에 방치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요양보호의 단면 보도합니다. 군산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헐값에 매물로 나왔던 원룸이 이제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지만 도내에는 연관 산업이 거의 붕괴돼 외지업체 좋은 일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 2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의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태양광 기자재 생산 기반이 거의 무너져 자칫 외지업체나 외국업체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군산의 OCI. 연간 1조 이상 폴리실리콘을 생산하지만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인곳이나 웨이퍼로 가공할 국내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판매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업체들이 막 많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좀 많이 부산했죠. 익산의 넥솔론이 인곳과 웨이퍼를 생산해 관련 업계에 납품했지만 2017년 말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모듈을 만드는 완주의 솔라파크 코리아만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 나머지 도내 업체는 모듈로 발전 기판을 설치하는 시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업체는 이제 시공하는 업체고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한 4개 정도 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국내 업체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은 몇몇 대기업. 하지만 공장이 충북 등 타 지역에 있어 새만금 발전단지 조성이 외지업체나 일부 건설업체 좋은 일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한 중국 업체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한 60%, 최소 60% 이상이고 저희는 5% 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입찰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으로 결정이 나갈 것 같습니다. 전북의 바다를 가로막아 조성한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태양광 발전. 과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주민 수익 창출의 전기가 될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는 66건에 1,41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16%에 불과해 제주를 제외하면 도 단위에서는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정부나 각 지자체가 도내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이 미미하고 새만금 관련 발주도 작년 이후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이 도내 지역위원장 교체를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도내 10군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에 이어 최근 전주 갑과 군산,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4군데 원외위원장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지역인 정읍, 고창을 포함해 이르면 다음 주에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역위원장 적격 고치할 수도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오식도동 일대 원룸촌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최근 공장 인수기업이 나타나고 투자 계획도 나오면서 원룸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투기성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인근의 한 원룸 건물 외부에 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닫기 전 군산공장의 정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12,000명, 원룸이 주거 형태인 이들이 상당수였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원룸 단지는 현재 500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룸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 3억 원 이하로 나왔던 원룸 수십 동이 팔려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평가돼 있을 때 구입한 뒤 경기가 활성화하면 임대나 매매 모두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투기 성향으로 해석됩니다. 몇 건이 그런 아주 저가 매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다 매수를 한 거예요. 가격이 정상가의 물건밖에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더욱이 한국 GM 군산공장 인수기업이 발표되고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원룸 거래 문의가 늘었습니다. 단지 조성 초기에 들어와 그동안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남긴 일부 원룸 건물주들이 처분을 서둘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 상가는 음식점을 위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지만 원룸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건물주 분들이 타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많이 없으신가 봐. 임대료도 많이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해 군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1.13%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룸의 거래 양상이 투기 세력들의 개입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지방은행의 수익률 악화와는 대조적으로 전북은행은 수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 침체로 부산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16.4% 감소하고 대구은행도 8.1% 감소했지만 전북은행은 전년 대비 4.3% 신장한 26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측은 다양한 국내 영업망 개설과 해외 수익 이전의 효과로 보고 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부당한 대출 수수료와 과도한 대출금리 시정을 요구받는 등 고금리의 효과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신협이 전주의 전통인 한지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4일 개막한 전주 한지문화축제 후원을 계기로 전국 신협 쇼핑몰에서 한지수의 판매를 지원하고 각종 한지 관련 연구 개발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신협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반자 역할을 할 계획인데 전주 한지가 그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노인이 병원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파업 때문에 노인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벌어진 일인데요. 아무도 환자를 병실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노인 수십 명이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인근 전주의 여러 요양병원으로 분산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방문한 요양원 직원이 89세 노인 한 분이 병실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가서 분명히 체크하고 명단도 다 주고 이 어르신 인적사항에 상태에 대해서 다 자료 제공을 했는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행방을 찾았는데 사라진 노인은 뜻밖에도 병원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이송 당시 보호사가 동승했고 운전기사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노인을 병실로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과실이 있습니다. 차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안 내렸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차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계셔가지고. 병원 측은 환자가 30명씩이나 일시에 입원하는 바람에 명단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족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으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뭐 여기도 물어보고 하는 중이고. 병원 측은 때늦은 사과와 함께 유족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당시 병원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한 달 요양비는 대략 100여만 원 수준. 구급차 안에서 쓸쓸히 숨진 노인의 모습은 그저 돈벌이로 취급되는 요양보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시설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918곳을 발굴해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지역 상권과 상생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최근 원도심 상가들과 협약을 맺고 박물관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이 원도심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현금은 10%, 카드는 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박물관과 협약한 업체는 54개로 박물관 관람객의 방문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청년들이 자격증 취등에 몰두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완주군이 관내 청년들의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같은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됐습니다. 완주군은 청년들을 위한 몽땅 배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단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제안한 것으로 학원 수강료와 자격증 시험 응시료 같은 자기 개발비의 70%를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드는 청년들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로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남원다운 근현대 기록관이 다음 달 개관합니다. 금동 고샘지구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인 남원다움 근현대 기록관은 남원에 대한 기록과 과거 행정 체험 그리고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남원다움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남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살아있는 기록관이 될 것입니다. 순창군이 동계와 구림에 이어 쌍치면에도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쌍치 작은 도서관은 2,000권의 도서와 함께 다목적실과 쉼터를 갖춘 생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순창 군립 도서관에 다니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군과 국립농업과학원이 복분자 생산과 기술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고창 복분자의 고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지역에 적합한 작물의 생태 연구와 활용 기술을 보급하고 운곡 습지를 활용한 치유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서 소싸움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화산면 체육공원에서 전국의 싸움소 160마리가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완주 소싸움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완주와 정읍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동물 학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 정액이 보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 국가보증시 수소로 지정된 천년 전북 한우의 우량 정액 15,000개를 축산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증시 수소는 전국에 120마리가량만 지정되는 최고급 수소로 전북에는 2마리가 있으며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우 암소 개량 사업도 병행 추진됩니다. 전라북도가 베트남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베트남 까마우성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을 방문한 까마우성 당서기 등 의장단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까마우성은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해 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두 지역은 앞으로 수산 양식 기술 개발과 정보 교류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용 앱이 전국 최초로 도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구직 상담과 취업 교육, 기업 구인 광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용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 구인 상담은 연간 200개 업체, 구직 상담도 한 달 400여 건으로 적지 않아 효과가 기대되는 전용 앱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은 레지던시 입주 작가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오는 12일까지 전시합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이 익산의 마한 백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4계의 시작은 봄이라는 주제로 민속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코믹 호러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이 오늘까지 전주 하늘항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은 오는 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전지적 합창단 시점이라는 부제로 브라보 콘서트를 엽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 예술 축제인 남원 춘향제가 모레부터 12일까지 광활로원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큰 잔치 전라예술제가 모레부터 12일까지 고창 모양성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는 모레 어버이날 기념식을 갖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가 오는 9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북 독립영화협회는 내일 중부비전센터에서 지역 영화 창작의 방안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 2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은 19도, 익산은 8도에서 19도, 동북권은 무주가 8도에서 19도, 진안은 6도에서 1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9도에서 18도, 부안은 9도에서 1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진안과 임실, 순창, 남원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